행배는 넋을 놨다. 행배는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좀 설득될까봐 좀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박찬대가 헌재 오늘 바로 선고길 지정해서 내일 당장 파면하길. 이것도 지났어요. 어제 누구죠? 문재인이 당장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뭐 아주 무시당했고요. 박찬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제가 보기에 헌재도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이요 어제 자기 화났다고 빨리 하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인데요. 문영배가 핸드폰 다 끄고 외부에 아마 검색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제가 조심스럽게 사실은 저는 뭐 현재 내부 분위기가 4대 4이기 때문에 뭐 마은혁 임명 여부에 관계없이 만약에 판결 선고를 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탄핵 사건이요. 제가 요즘에 자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문영배가 좌파들이 무서워가지고 좌파들한테 테러 당할까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사건을 놓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뭐 정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문영배가 먹튀할 것 같다고. 네, 먹튀할 가능성이 상당히 먹튀할 것 높습니다, 같다고. 지금. 먹튀 행배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네. 저는 또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왜 그렇게 안 봐냐면 먹튀했다가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먹튀에서 혼나면 5대 맞는데 탄핵이 통과되게만 말하면 상황이 되면 100대를 맞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문영배가 탄핵 인용에 기각에 찬성해서 기각이 되면 뭡니까? 진짜 능지처참을 당할 정도로 좌파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정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뒷받침 하나 해드릴게요. 네. 26번이에요. 이 기사 보면요. 계속 사인 보내는 거예요. 행배한테. 정 변호사님이 지금 좌파들이 공격을 하고 있고 행배는 지금 틀 거라고 하는데 계속 뭐라고 합니까? 8대0 기각 변함없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배야. 문영배는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8대0 만들라는 얘기죠. 8대0 만들어. 그런데 8대0이 아니라 6대2라도 만들면 겨우 체면치레하는데 6대2가 아니라 지금 4대4에 경우에 따라서는 3대5까지 지금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8대0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핵은 당연히 되는 거고 8대0을 만들라고 하는데 8대0은 고사하고 6대2도 안 돼갖고 지금 탄핵이 기각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문영배가 박지원한테 이재명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탄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지원이나 이재명이 용서해 주겠냐고요. 좌파 시민들이 용서해 주겠냐고요. 자, 그러면 4월 18일날 그만두니까 나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새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어서 탄핵기가 결정이 되는 결론을 선고하고 가는 게 문영배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먹튀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사건 처리 안 하고 가더라도 처리 안 하고 가는 게 욕을 더 먹겠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제가 뭐 문행배까지 생각해 줄 처지는 아닌데요. 지금 제일 곤란한 게 개선이가 아니고 행배 같아요. 개선이는 에라 모르겠다고. 개선이는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개선이는 죽어도 무조건 탄핵 인용이거든요. 그리고 개선이는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배는 지금 뭐냐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잖아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이끌 수 있는데 그냥 정개선이는 자기의 의견만 얘기하면 돼. 오로지 나의 길을 간다. 나의 선명성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개선이는. 그리고 만약에 그 선명성을 잘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개선이 수고했어. 너 헌법재판소장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개선은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문영배는 곧 그만두잖아요. 곧 그만두는데. 근데 행배가 그 생각하겠어요? 하필이면 왜 이때 탄핵안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건 드디어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에게 점수 딸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막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끝내려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딱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권한대행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장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방카님도 먹튀에 한 표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은 지금 계속 먹튀를 강조하시거든요. 먹튀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먹튀가 확실하다. 먹튀 가능성이 50%를 넘어섰다고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먹튀의 가능성은 날마다 2% 정도씩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30%는 돼. 오늘 한 30%는 돼. 근데 내일 하면 32%. 그 다음 날은 저기 34%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월 다음 주까지 판결이 선고가 안 나면 먹튀 가능성이 50%를 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행배가 지금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먹튀하면 안 되는데. 왜요? 19번 뉴스를 보시면요. 여기에 또 답이 있어요. 야권에 잠룡이 더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재명이가 어제 딱 돌아오면서요. 그 뭐라 그러지? 강호를 완전히 탁 이렇게 정비한 거예요. 이제 나다. 나 까빠 입은 아니 근데 야권에만 잠룡이 없는 게 아니라 여권에도 잠룡 없어요. 아니 까빠 입은 나는 재명이다 하고 이제 진짜 이거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눈치를 슬슬슬 보면서 정말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 와중에 행배가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잠룡도 없어졌죠. 재명이가 이러다가 내후년이라도 대통령 되면 어떡할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형배가 요걸 가장 들먹는 길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는 권한 대행으로서 탄핵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죠?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탄핵 기각이라고 결정을 선고하는, 입으로 하는 그 문형배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냅두고 가는 문형배가 낫겠어요? 저는 제가 행배라면요. 일단 지르고 간다. 어떻게 지르고 가요? 기각을 지르고 간다고요? 아니 지금은 꼬시다가 안 되면은 그냥 모르겠다가 각자 막 자기 내고 싶은 거 내고 가는 거죠. 아 그럼 그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는 4대4 기각인데 빵 해서 6대0 인용 이러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기각 이쪽은 인용 막 그냥 지그재그로 막 내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각돼도. 아니 기각돼도. 아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면 문영배가 판사 변호사 생활 할 수 있겠어요? 당분간 안 하고 숨어 있어도 나중에 가가지고 재명이 옆에 가가지고 대선 돕겠죠. 아니죠. 그러면은 재명이가 문영배를 인정하겠어요? 그것도 말이야 못 해가지고 형편없이 실력도 모질이고 이래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문영배를 쓸 수가 없죠. 사람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튼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충우돌, 자중질환, 거의 개판 5분 전이 되면요. 이때 국민의힘이 정말 야무지게 헌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사실 헌재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야당이에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무섭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급 인용 6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군데에서 6대0이 갑자기 됐습니다 하는데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6대2라고 방송하시는 분들께 제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히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 못된 좌파 거 따라 배우기 하면 안 됩니다. 자,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히시라니까요. 왜 자꾸 이상한 거짓말을 그 와중에 28번입니다. 윤선고일은 아직 이제 헌재가 혼란 끝내야. 여러분 지금 제 생각에는요. 행배가 지금 제발 인용 좀 해줘 하고 지금 계속 징징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의 그 결정을 보면서 우리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결정 의견이 4가지로 이렇게 나눠진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각하 2명이었죠? 인용 1명이었죠? 기각이 하나 같지만 기각의 의견이 크게 보면 2개예요. 기각의 의견이 크게 보면 2개예요. 이처럼 8명이 말입니다. 둘, 하나, 넷, 하나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둘, 하나, 넷, 하나. 그럼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가 갑자기 될 수 있겠어요? 저는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인용이라고 하는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정 변호사님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토론하면서 왔는데 정 변호사님은 4대4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했냐면요. 행배가 그래도 누군가는 꼬시러, 하이에나처럼 꼬시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은 행배는 넋을 놨다. 행배는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좀 설득될까봐 좀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배가 생각보다 실력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판사들도 다 똑같은 판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문영배는 이제 향판이라고 해서 그냥 경남, 부산 지역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있던 판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근데 지금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정계선과 김복향이 붙으면 정계선이 김복향한테 밀린다는 거 아닙니까? 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복향이 정계선보다 학번도 위에요. 서울대학교 선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법연수원 합격도 훨씬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법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지위와 이치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정계선이가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지만 김복향한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논쟁을 하니까 김복향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논리로, 자, 8명이 모였어요. 내가 문형배가 권한대행이야. 그러면 나름대로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 있는 판사들이 뭐 조폭처럼 문형배가 하라 그러면 네,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거기에 있는 판사 중에 적지 않은 3사람, 특히 우리가 우리 쪽이라고 보는 3사람은요, 실력, 경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그러니까 나이도 선배, 나이도 서울대 선배죠. 기수도 선배, 실력도 선배인 그 사람들을 자기가 설득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설득을 당할 것 같으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정 변호사님은 4대4다. 6대0은 6대2, 6대2는 절대 아니다. 인용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6대2 무슨 인용이라는 그런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그거 우리 힘 빼기입니다. 힘 빠지지 마세요.